작가들 영상 보면 상처받겠네요. 이 사람들은 크리틱으로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 들어봐야 뭐 상처고 나발이고 받지도 않아요. 첫 번째 김상진 작가부터 볼게요. 처음 딱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이제 거대 설치 작품이 딱 걸려 있어요. 이런 게 걸려 있는데, I will disappear. 근데 이게 그거 있잖아요. 이거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그 옛날에 그 커뮤니티인가 거기에서 그 배드민턴 채를 이제 누가 빛에 비쳤는데 글자가 써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글자가 안 비친다고 신기하다고 그 올린 그런 저기 약간 유머글 약간 그런 어떤 바보가 그런 올렸던 글이 있어. 그게 생각나더라고. 그 인터넷 밈인가 약간 개그 그런 게시물이 있었어. 되게 신기하다. 글자를 안 비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바보 아니냐고. 그 글이 생각나더라고 그거. 근데 그거 좀 약간 그런 걸 그거에서 차용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이 그래. 딱 그냥 보자마자 그거 생각나던데. 그냥 뭐 이게 이제 대형 이제 설치 작업 이게 이제 메인이니까 이거를 얘기를 해보자면 실제로 보고 싶다. 메인이 교실 작품. 메인이 이 교실 작품인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뻔할 것 같다. 만약 교실 작품 내용이 획일성, 공장형 인간 뭐 이런 거 요새 분위기랑 맞다고 생각들 하시냐고. 획일성, 공장형 인간. 나는 이거 봤을 때 느낌이 어떤 거냐면 그 뭐죠? 그 교탁이랑 이런 사교육 있잖아요. 공교육. 공교육의 현장?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 왜냐면은 뭐랄까 요새 뭐 저는 이제 지금 공교육을 뭐 안 받은 지 이제 뭐 거의 뭐 20년이 넘었지만 근데 요새 막 들리는 말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약간 이게 공간은 존재해. 학교라는 게 존재하고 면학 분위기라는 게 존재하고 근데 있잖아요. 근데 다들 공교육을 다들 그냥 근데 사교육보다 더 좀 안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런 느낌? 그래서 애들이 좀 딴 세상에 가 있는 거야. 붕 떠가지고 그냥 딴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은 딴 속에 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막 그냥 장소는 있지만 존재하고 앉아 있지만 그 제도라는 거에서 맞춰져서 이런 게 존재하고 있지만 애들은 그냥 다 딴 세상에 가 있는 거지. 그런 걸 표현했나? 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느낌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아이들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지금 고등학교 재학 중인데 항상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 그래요? 항상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메타버스 학교 버전. 획일성이 아니더라도 2021년에 굳이 안 봐도 되는 표현 방식을 느낌적인 느낌. 선생과 아이들 생각이 따로따로. 근데 뭐 우리 때는 안 그랬을까? 우리 때도 약간 그랬잖아요. 저희 때는 저희 고등학교 때는 어땠냐면 항상 그 최대 이제 애들이 놀이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랑 당구 두 개밖에 그냥 생각을 안 해. 애들이 항상. 그래서 막 딴 가 있죠. 보통 애들은 이제 막 당구 친 애들은 막 당구 얘기만 하고 있고 막 교육은 최면은 세뇌가 아닐까요? 세뇌? 이게 세뇌다. 근데 그런 주제라면 너무 재미가 없다. 그것뿐일까요? 뭐 맞는 얘기지만 그걸 표현한 거는 뭔가 느낌이 대단하진 않다. 근데 뭐 여기서 뭐 다른 게 또 있나요? 최면 세뇌가 아니길 바래요. 그건 푸코 때 아니면 그 전부터 나오던 주제다. 근데 요새 또 뭐 새로운 주제를 하기에는 또 그럼 다른 작품이랑 연관을 해보면 뭐 이런 것도 이거는 어때 보여요? 녹색 인간? 코로나로 격리 중. 커다란 콘돔? 샌드백. 80년대는 학생들이 샌드백이었죠. 혹시 작가가 50대? 아니요. 작가가 되게 젊은 작가로 알고 있어. 샌드백. 그러니까 나도 샌드백처럼 봤는데 학생들이 샌드백이다. 아까 거대한 이제 아까 그 교실을 보고 나니까 학교 폭력. 콘돔이면 저 안에 있는 건 아니 근데 콘돔이면 콘돔 모양으로 했겠지. 두려움에 질린 표정과 이렇게 막 움츠러져 있고. 크로마키 그린 색감이랑 연관지어지는. 그러니까 녹색이 어떻게 연관지어지는 어떤 작품이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이미지들 보면 이게 샌드백을 생각을 하잖아요. 아까 말했던 크로마키 그린. 이제 저는 이제 대충 알고 있는데 이제 크로마키 그린이라는 생각을 안 하죠. 이게. 그러니까 인물에 거의 초점을 맞추죠. 이 형태에 초점을 맞추죠. 색감보다는. 저 친구는 좀 안아주고 싶다. 20대 30대 작가가 학생의 샌드백 획일화를 논했다면 너무 올드한 거 아닙니까? 크로마키 그린은 있지만 결국 없어지는 색상. 갇힌 것이 현재 방구석 사람들의 상황을 잘 표현. 우리들. 다른 생각들의 집합체인 학교에서 그중에 특출난 개성 학생에 대한 폭력?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재밌는 해석이네요. 어떤 제도권 안에 있던 학생에 대해 그런 얘기를 연결을 시키자면 저 그래도 크로마키라고 설명을 쉽게 써놔서 바로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크로마키 그린에 대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마키라고 뭐 영상을 이제 합성시키거나 겹치려고 만든 색깔 있잖아. 블루 색상이라든가 그린이라든가. 근데 존재하는 색깔이지만 존재 안 하는 그런 색. CG 그쵸. 그래픽을 입히려고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인간?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쌓았을까? 그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이게 샌드백처럼 이렇게 쌓아놨을까? 그냥 인물만 놔도 되잖아요. 사이버 불링? 피해자에 대한 다수가 만들 수 있는 거짓?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너무 꼬운 거 아니에요? 사이버 귀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투명색이 뭡니까? 투명색이라는 게 있잖아. 이게 투명색이죠. 이제 우리가 투명하다는 건 안 보이고 색도 없고 형태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디지털 세대, 이제 우리 세대는 이 체크무늬가 투명색이죠. 투명색. 이런 게 좀 재밌죠. 이런 게. 이거 여기 나왔네. 영상 디자이너는 투명으로 보임. 디자이너는 투명으로 보임. 개발자는 투명으로 보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쪽에서 해석을 하면은 약간 저 목요일에 보고 왔는데 저 작품이 녹색 조명으로 돼 있던 걸 인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뇌에서 크로마키 그린을 알아서 삭제해버린 건가?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다들 그 색깔에 대한 인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게 아닌가. 이건 모르겠어 나는. 근데 뭔가 얘기 들어보면 내가 빤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것들. 이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눈이 서로 이제 디지털 눈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냥 보고도 별 감흥도 없고 난 잘 모르겠다. 시계가 마주보고 그러니까 시계가 이렇게 눈동자를 해가지고 얇은 인간을 표현. 디지털 세대 플랫 슈퍼 플랫. 제목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하다. 그죠? 제목을 제가 안 찍고 왔네. 자신을 보고자 하는 게 있지만 실은 그게 자신의 의지가 아니다. 근데 이거 시계를 마주 보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까지 되게 얘기를 주체성의 부재? 난 처음에 그런 거였는데 서로 감시? 약간 이런 처음에 그런 느낌. 근데 감시라고 하기에는 왜 손목시계에 카메라가 달려있진 않은데.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어떤 거를 보는 거잖아요. 관찰, 본다, 뭔가 주시한다, 뭐 이런 눈동자라는 어떤 그런 소재가. 그래서 뭔가를 본다는데 서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냥 뭐 그런 느낌을 처음에 그냥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약간 뭐라 그럴까? 제가 그 사고를 발전시키질 못하겠어요. 이 작품에서는 서로 감시하거나 주시하거나 그 눈이 다 따로 놀아서 서로 피한다는 느낌 더 들더라고요. 잘 모르겠다. 서로 피한다. 근데 굳이 그러면 왜 스마트워치에다 눈을 넣었을까요? 그냥 영상을 해도 되고 그냥 뭐 눈을 찍은 그냥 스크린을 해도 되고 하는데 소통을 표현한 것 같다. 소통. 미약하게나마 다루고자 하는 세계관이 느껴지는 것 같긴 하다. 레퍼런스들이 너무 어디서 본듯 이 시대정신에 대한 얘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뭐랄까 그런 디지털의 세대들이라든가 이런 세대들이 볼 수 있는 보면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본 이미지를 설치로 표현한 느낌인데 너무 뻔하다는 느낌을 줄 수 없었다. 가상세계에서 가상화된 눈으로 서로 친근하게 바라보는. 근데 그 바라보는 게 좀 뭐 친근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눈동자도 따로 놀고 막 서로 이렇게 막 따로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면 저걸 한번 읽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 비디오 게임 속 램프는 진짜 전기를 소비한다. 다양한 매체와 형식을 활용해 인간과 세계란 주제를 동시대적 관점으로 다뤄온 김성진은 대형 영상 설치 작품과 사운드 조각 작품으로 구성한 비디오 게임 속 램프는 진짜 전기를 소비한다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꾸준하게 연구해온 인간의 인식 체계에 대한 의구심,
불완전성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고 새로운 가상세계를 탐색해보기를 제안한다. 작가는 현실의 부조리함에 의구심을 품고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현실을 시각화한 작업을 통해 동시대 예술의 현재를 조명한다. 전시장 중앙에 위치한 신작 로파이 마니페스토 클라우드 플렉스. 경이로운 순간으로 구축되는 하이파이로서 가상이 아닌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우리의 현실을 시각화한 작업. 그렇게 보이나요? 경이로운 순간으로 구축되는 하이파이로서 가상이 아닌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우리의 현실을 시각화한 작업. 크로마키 그린. 오늘날 초록색이 지니는 이중적 속성을 꼬집는 작품이다. 도시와 사회라는 인국적 환경에서 자연성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닌 초록색과 영상 제작 과정에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의 편의를 위해 사라져야만 하는 존재로서의 초록색의 역설을 주목했다. 근데 왜 그 샌드백이랑 사람이었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그냥 투명하니까? 투명한 거라서? 그게 투명한 그거를 이제 재질을 넣으면서 그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가? 작가는 소셜미디어나 가상화폐, 메타버스 등 비롯해 각종 가상 디지털 경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모습을 전시라는 유기적 경험 공간에 구축한다. 뭔가 연결이 되는 건 좀 있긴 한데 이런 것도 영상이 주는, 그러니까 투명 재질의 어떤 걸 써서 이게 투명하다, 크로마키 그린은 투명한 것? 뭐 이런 식의 어떤 색깔이 가진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 오히려 그런 거 보면은 크로마키 그린이 그 작품이 난 가장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냥 그 뭐지? 경이로운 순간으로 구축되는 하이파이로서 가상이 한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우리 현실을 시각화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멍 때리는 거 그냥 이게 표현한 거 아니야? 현실의 부조리함이 어디 있느냐? 부조리라는 단어가 이해는 가지만 와닿진 않습니다. 제목이 크로마키 그린이고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연의 색깔인 녹색과 영상 제작을 하는 녹색, 아까 말했던 그런 투명함이라는 각각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굳이 왜 투명한 샌드백과 인간을 넣었는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너무 단편적인 해설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디지털 시대에 지금 현재 살아가는, 아까 말했던 지금 뭐 소셜미디어, 가상화폐, 메타버스 뭐 이런 식으로 디지털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험이라는 걸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은 그냥 멍때 그냥 딴 세상 가 있는, 아니면은 뭐 그런 건가? 이제 요새는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을 했었어. 비대면 수업. 그러니까 학교라는 건 존재했지만 애들은 없고, 그다음 교사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다 비대면 디지털로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런 걸 의미한 건가? 설마? 줌 수업? 그러니까 줌 수업을 얘기야. 야, 그러면 너무 좀 아닌데? 너무 1차원적인 거 아니에요? 설마 사카. 비대면 수업을 표현하기 위해 저 돈을 줬다는, 그러니까 그건 또 좀 그렇죠. 근데 뭐 보면은 약간 그런 경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재구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시대적 상황, 표현, 그다음에 경험들 뭐 이런 것들. 아무튼 김상 작가 이 정도 하기로 하고, 그다음 오민 작가입니다. 오민 작가는 작품이 이렇게 거대한 엄청 큰 이 공간 안에 이제 영상이 딱 스크린이 5개가 딱 있어요. 이게 제대로 보려면 이쪽 제가 지금 보는 방향에서 봐야 돼. 그럼 이렇게 보이고 오른쪽으로 살짝 틀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게 이제 똑같은 스크린이에요. 이쪽은 계속 뭐 포워드 뭐 3 이게 숫자 뭐 이런, 내가 보기에는 이게 그 영상을 찍을 때 뭐 영상 제작을 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뭐 디지털 코드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이제 인물이죠. 인물을 찍는 어떤 제작자들 있잖아. 영상 제작자, 영상을 찍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 어떤 또 누가 또 찍고 있어. 이게 뭐 이 시각은 이제 작가 본인이겠죠. 그리고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계속 어떻게 보면 이게 보면은 영상을 찍어 온 게 있는데 그거 잠깐 봅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 이렇게 카메라를 계속 보고 있고 뭔가 구도 체크하고 있고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 모습을 지금 찍고 있고, 근데 이 지금 찍고 있는 장면이 여기랑 일치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지금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막 허밍을 해요. 이 안에 이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이 여자분이
그리고 나중에 여기 있는 제작자 중에 또 몇 명이 여기 이제 스크린에 또 나와. 이 여자 말고도 두 명 더 다른 이제 영상을 제작하시는 분의 뭐 영상이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제작에 참여했던 사람의 이제 이런 것도 나오고. 계속 저런 식이에요. 아무런 뭐 없이 그냥 이런 제스처만 하고 있어. 영상을 찍고 있고 뭔가 벌어지고 있고 뭔가 일어나고 있고 뭔가 제작이 되어지고 있고 이런 제스처만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어떤 뭐 영상 무슨 광고 촬영 현장이라든 그런 거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영상을 촬영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사진 촬영 스튜디오 같은 데 가보면 거기 보면 이제 뒤에 사람들이 쫙 있고 앞에 이제 어떤 대상 찍기 위한 대상이 존재하고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은 다 숨죽이면서 계속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또 약간 뭐라 그럴까? 작가적, 전지적 시점에서 바라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있어 보인다고요? 아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이제 시선이, 이게 집중되는 건 원래는 이제 인간들이 이제 시선이 집중되는 건 이거잖아요. 요 영상들. 영상들인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 의미가 있어야만 할 것 같은 느낌? 맨 처음에 같은 사람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길래 피카소요 뭐요? 했다고. 전능한 권능으로 무언가 창조하는 자를 다른 시각으로 순수하게 가공되지 않은 장소를 목격하는 것? 오, 그럴 수도 있네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촬영 장소 놀러 간 사람이 B컷으로 찍은 어떤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이상 뭐 의미를 내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뭐 시대적 뭐 이런 담론이라던가 동시대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의식과 상관없이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봄의 대상이 되는 현대인? 반인정 평론가는 이걸 영상으로 찍은 초상화? 참신해서 수상 후보라고? 이게 참신하다고요? 이걸 참신하다고 얘기했다고? 뭐 영화 촬영 현장 이런 데 안 가보셨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영상 제작 현장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거를 다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냥 펼쳐놓은 거예요. 무슨 자화상이니 뭐니 뭐 그딴 것도 아니고 자꾸 의미를 상상하게 만드는 작품인 건 확실하다. 의미를 상상하긴 한다. 배우 모습을 다각도로 속속히 다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감독의 의도로만 보여주는 거 싶으시 의도로만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느낌? 인터뷰를 하고 있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 들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촬영하는 듯 하지만 갑자기 이제 그 커트를 딱 치는 순간이 있잖아요. 영상을 이제 커트를 딱 치는 순간에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뭔가 뭐 분장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카메라가 안 돌아가는 순간에 어떤 영상들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런 느낌의 영상들을. 여자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제작자 영상도 같이 있는 걸로 봐선 단순히 영상을 찍은 초상화로서 만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영화 보면은 저기 뭡니까? 옛날에 성룡 영화 크레딧 올라갈 때 NG 장면 계속 나오잖아. 막 노래 나오면서 빰빰빰 이러면서 노래 나오면서 그러면 한번 이 사람의 한번 이걸 읽어봅시다. 오민, 헤테로포니. 오민은 음악, 사운드,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간의 속성과 성질을 실험하는 데 관심이 크다. 작가는 감각의 영역을 확장하고 시간에 대해 탐구하고자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에서의 시간성과 움직임, 빛의 성질을 연구하고 시간과 시간 사이의 균열, 완전과 모순 사이를 횡단하는 신체적 사유를 파고든다. 시간의 통제, 구조, 조형적 실험을 통한 새로운 방법론을 발전시켜온 오민 신작 헤테로크로니의 헤테로포니를 통해 시간을 재료와 형식으로 구성하고 시간예술이 발생시키는 이미지와 관계에 관한 질문을 여러 각도에서 던진다. 작가에게 있어 작품의 형식과 구조는 완벽한 통제와 탐구를 통해 구성되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뿐 아니라 장르와 매체를 넘나들며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도구로 작용한다. 이번 전시 헤테로포니는 5개의 화면과 사운드 설치 작업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이미지와 소리뿐만 아니라 빛과 신체 그리고 동시적 순간의 공감각적인 경험을 제한한다. 헤테로포니는 하나의 선율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연주할 때 연주자마다의 선율이 한데 공존하는 상태를 말하는 음악 용어다.
작가는 전시장에서 관람객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고 이미지를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시각예술에서 재료와 형식이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질문한다. 전시 공간이 한편의 공연 무대이자 실험실이 되는 셈이다. 이곳에서 관람객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지만 한편으론 한 공간에서 여러 명이 동시간을 감각하고 사회하며 헤테로포니적 순간을 경험한다. 이거 그냥 어렵게 쓴 거긴 한데 이게 그거예요. 그냥 나는 일반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이것들이 그냥 나는 음악으로 들리고 예술로 들리고, 그냥 영상 촬영 현장에 내가 서 있어. 이 배우도 있고 촬영자도 있고 촬영 감독도 있고 하는데, 그냥 나는 그냥 진짜 완전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서 있어 보는데 그게 막 하모니처럼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의미 없다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되게 말을 좀 너무 어려운 용어라던가 이런 것들로 무슨 헤테로폰이라는, 그러니까 음악 용어인데 헤테로폰이라는 게 뭐 하나의 선율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연주할 때 연주하자마자 선율이 한데 공존하는 상태. 굳이 막 헤테로폰이라는 말이라는, 일반인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감독도 있고 배우도 있고 한 작품에 모두 넣은 영상으로 찍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 갑자기 생각난다. 헤테로폰이는 그 모습까지 보여준 것이다. 이거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겠네요. 설명을 들으니까 또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오민 작가는 뭐 이 정도로 넘어가기로 하고, 최찬숙 작가 전체적인 그 들어가면 이 느낌이 약간 이래요. 사람들이 앉아서 볼 수 있게 그 스크린을 이렇게 기울여 놨어. 근데 굳이 왜 기울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굳이? 이거는 이제 영상인데 열풍기 있잖아요. 온풍기, 온열기, 그게 이게 회전하러 돌아가는 영상이 이제 주예요. 근데 영상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영상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DMZ에 이제 옛날 뭐 그 지뢰가 있는 DMZ 마을이 있는데, 그 선전용 마을, 뭐 박정희 시절에 했던 선전용 마을에서 살고 있는 뭐 이게 뭐 60호라는 제목의 어떤 그런 영상입니다. 60호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이 영상이 어떤 거냐면, 큐비트 아담이라고 해서 뭐 약간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뭐 어떤 이런 뭐 미라를 발굴을 해요. 근데 이 미라가 뭐 코퍼맨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뭐 인간의 형체만 이렇게 남아있지만 거의 광물화가 된 어떤 시체, 미라, 이걸 발굴을 해서 이게 무슨 미국 뭐 자연사 박물관에 가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해. 처음 이거를 이제 뭐 어디더라? 칠레였나? 어디서 뭐 발굴을 해가지고 무슨. 이제 요 영상에서는 여기 지금 옆에서 보면 이게 세 개의 이제 큰 영상이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이런 이 광물화된 어떤 이런 것들, 그 조그마한 이제 부가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영상들이 이렇게 쏴져 있고, 홀로그램은 아니고 그냥 이게 투명한 이제 어떤 그런 거에다 그냥 영상을 쏜 거예요. 되게 웃긴 게 여기서 무슨 얘기들이 또 막 나와요. 그 노래 나오면서 이 사람이 무슨, 그러니까 대충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작년에 재작년이었나요? 그 김하영 작가 있잖아. 제가 그 2019년도인가 그때 그 존나 깠던 작가 있죠. 올해 작가상 후보 중에 뭐 광물, 뭐 이주, 뭐 데이터,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뭐 제주도 난민 얘기하면서 뭐 아무튼 그런 얘기하는 게 비슷해요. 김하영 작가 진지 버전이라고 보면 돼. 약간 느낌이. 그리고 영상 퀄리티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들인 티는 좀 나. 김하영 작가는 거의 쓰레기 수준이었잖아요. 그 영상이. 근데 이 작가는 그래도 영상을 그래도 잘 찍었어. 되게 뭔가 다큐적인 느낌도 좀 나고 뭐 이런 영상 잘 찍었어요. 근데 얘기가 뭐냐면 너무 아까 누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현시대 가장 관심사들 있잖아. 그런 거 막 이주, 뭐 데이터, 심지어 그 채굴 있잖아. 채굴. 이게 왜 그 채굴 얘기를 한 줄 알아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 채굴이랑 연결이 돼. 채굴을 해가지고 그게 나온 거야. 이게 땅을 파서 뭔가 나오는 게 이게 채굴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채굴을 해서 뭔가 이제 그 코퍼맨이라는 그 미라가 나왔는데, 그게 나중에 그 아까 무슨 이게 뭐 데이터의 죽음 뭐 이지랄 하고 있었잖아. 이게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그거야. 그 채굴이랑 지금, 그러니까 얘가 이 작가가 지금 한 짓거리가 뭐냐면, 나 진짜 이번에 봤던, 아니다, 이따 얘기합시다. 이 작가가 해놓은 짓거리가 뭐냐면 다 그냥 말꼬리 잡고 연결을 하고 있는 거야. 채굴.
뭐 땅을 막 채굴한 거랑 그 다음에 비트코인 채굴이랑 막 그런 거 막 아예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이주, 페미니즘, 난민 다 때려박았어. 그나마 60호는 그래도 좀 나왔거든요. 60호. 60호라는 영상은 그래도 조금 볼만했거든. 좀 나았어. 차라리. 영상 퀄리티는 좀 떨어지는데. 이게 봐봐요. 또 뭐 누군가의 살았던 집이라는 것. 걸터앉았다 누구의 늦은 방문이 있던 생경한 경험이었다. 또 구글 지도를 돌려보았다. 클릭을 반복하며 소유의 기록이 화려한 땅들을 돌려보고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죽은 자들의 몸과 기억들이 자꾸 눈에 밟힌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오랜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이게 무슨 말이야, 씨발. 그러니까 그냥 다 세려 박았어요. 그냥 다 세려 박고 와 이게 보면서 진짜 이게 그냥 정말 되는 대로 짓거리고 있구나. 광물 얘기하고 광물에 무슨 요새 동시대 미술 작가분들을 이제 관심이 광물이야? 광물 얘기를 그렇게 아니 광물 얘기를 왜 그렇게 하냐고. 아무 관심도 없는데 사람들은 광물 채굴한다는 거에서 그 광물 넣은 건가? 얼마나 비루한 상상력입니까? 그 채굴, 광물. 근데 이게 뭐 직접 영상을 좀 보셔야 돼요. 얼마나 좀 심각한 수준의 작업을 해놨는지. 최찬수 큐비투 아담 이렇게 해가지고 이주 이동 공동체. 엄청 많이 하는 주제죠. 동시대에서. 그러니까 정말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이 하는 주제. 믹스라이스도 이주제로 했었고, 뭐 김하영 작가도 이주제로 했었고, 뭐 엄청 많아요. 이주제로 하는 작가. 시각 언어를 꾸준히 구축해온 최찬숙은 자신의 위치와 존재에 관한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여러 형식을 통해 선보였다. 작가는 오래 이주 생활을 하며 정신적 이주와 물리적 이주에 관해 땅과 터전을 기반으로 한 토지 소유 문제에 관심을 키워왔다. 최찬숙은 작품 60호에서 군사경계지역에 위치한 선전용 마을 양지리에 살아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장소에 떠도는 이야기와 소유를 둘러싼 관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신작 큐비투 아담에서는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땅과 몸 그리고 소유에 대한 작가의 오랜 성찰을 담았다. 이번 전시에서 최찬숙은 지금껏 몰두해온 밀려난 사람들과 남겨진 이야기들이란 주제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개인의 기억과 역사를 다루는 땅과 몸 자체를 바라보고자 한다. 과거 강산 채굴에서 오늘날 가상화폐를 위한 채굴에 이르는 인간의 노동과 물질 소유의 역사를 파헤치는 것으로 시작한 신작 큐비투 아담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영상과 사운드를 통해 인물들이 발생시키는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4채널 영상 속 서로 다른 서사가 공간에서 합쳐지고 분리되면서 서로 간의 관계는 재정립되고 동시에 이 전시실의 바닥 전체에 설치된 구릿빛 표면에 투영되어 보는 이에게 새로운 성찰의 계기를 마련한다. 작가는 우리 앞에 있는 가상공간과 시스템이 기존의 서사와 어떻게 만나 물리적 감각을 일으키는지, 이러한 공간에서 새롭게 감지되는 감각과 존재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단어들이 이게 뭔가 합쳐지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뭐 밀려난 사람, 남겨진 이야기, 그냥 개인의 기억과 역사, 땅, 몸, 광산 채굴과 가상화폐 채굴, 인간의 노동, 물질의 소유, 그 다음에 뭐 서로의 관계가 재정립, 투영됨, 새로운 성찰의 계기, 가상 공간 시스템, 기존의 서사와 물리적 감각을 일으키는. 내가 보기에는 아까 말했던 그런 60호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한 초점이 그래도 있어요. DMZ 이게 초점들이 다 있어서 그 초점에 맞춰서 이제 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이거는 그냥 올해 작가상 내가 후보가 됐구나. 돈도 막 한 4천만 원 맞나요? 4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아무튼 돈을 받았어. 이걸 알뜰하게 심지어 내 돈을 더 투자해서 나의 마스터피스를 만들어내보자. 내 모든 걸 그냥 역량을 다 때려 박아가지고 영상을 한번 내가 하는 주제를 전부 다 그냥 때려 박아가지고 만들어보자. 4천에 최종 1,000만 원 추가 5천에 만들었네요. 5천보다 더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저기 남미 가가지고 저거 채굴 현장 찍고 막 우주 막 안테나 거기 하는데 또 드론 날려야 되고, 막 드론 날리다 갑자기 막 밑에 있는 얼음도 막 찍어야 되고, 저기도 무슨 데이터 뭐 공이 무슨 채굴 뭐 하는데 가서 찍어야 되고, 그걸 또 막 또 글 막 써가지고 시나리오 막 성우 불러가지고 막 찍고 막 녹음하고
보니까 제작하시는 분들 그 크레딧 보니까 또 엄청 많더라고. 몇십 명 되더라고. 이 영상 작가들 보면은 왜 이러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오민 작가 작품이 오히려 다시 보니 선녀. 일단 방정아 작가 한번 잡아봅시다. 그림 작품 크기가 꽤 커요. 간만에 이제 회화 작가 작품이 나와서 좋긴 좋았는데, 몸에 약간 질감은 약간 이런 정도? 좀 플랫해요. 이게 뭔가 막 엄청 이제 두꺼웠거나 이러진 않고 되게 얇아요. 오히려 신선하다. 이렇게 걸개 그림처럼 이렇게 그냥 왔고 안 짜고 이렇게 그냥 타카로 박아놓은. 이건 이제 방정아 작가 설치 작업인데, 이게 뭐 이렇게 의자 박스, 나무 박스로 조립이 된 약간 벤치 같이 이게 앉아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퀄리티. 이 걸개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 사라 그러면 이걸 살 것 같아요. 전 작업이 본 적이 없어서 그림 이미지 자체는 재밌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캔버스 뒤에 나무 안 된 것도 내용과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다. 전 헐버든 아저씨 그림도 아파트 내 미관용으로 설치한 폭포수처럼 생겼다고. 이미지는 재밌는데 일관적인 주제 느낌은 없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작가의 어떤 그냥 일상적 주제인 것 같아요. 거한 느낌의 어떤 주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되게 일상적인 뭐 이런 것도 그리시고. 복숭아의 뭐야 이거? 복숭아와 배. 그냥 되게 뭐지? 일상 어떤 그런 느낌의 자기의 어떤 그런 뭐 그런 느낌? 그림? 이것도 보면은 뭐 커피숍에 앉아서 막 서로 같이 앉아 있는데, 일상을 그리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에 작품 설명 나온다고. 그러니까 설명을 저도 안 보고 보거든요. 처음에 작품을 볼 때 설명을 보면서 보면 그 설명에 갇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작가인데 내가 글을 읽고 들어가면 그쪽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야. 계속. 처음엔 안 보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뭐 별로 관심이 없으면 그냥 저는 그냥 텍스트 건너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방정아 작가 텍스트는 건너뛰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뭐 일상인가? 아까 그 정도 느낌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딱히 뭐 해석할 게 없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를? 방정아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회화 작품을 통해 지금 여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 작가는 자신을 둘러싼 일상적이고 친숙한 동시대 풍경을 화평. 맞네. 뭐가 일상이 아니야. 뭐 일상이구만. 뭐 일상 자연을 둘러싼 일상적이고 친숙한 동시대 풍경을 화폭에 옮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 이면에 존재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다. 방정아는 이번 전시에서 우리의 주변의 일상적 장소와 일상 맞잖아. 누가 아니에라 그랬어. 누가. 일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이야기와 사건을 소재로 이를 관통하는 시간과 역사의 흐름이 만나게 되는 매개체로서의 회화 작품을 제안한다. 맨날 제안을 해. 제안하지 마. 아까도 누구 제안한다 그랬잖아. 뭘 막 제안해 막. 작가들은 이제부터 제안하지 말아라. 뭔 제안이야 제안을. 지들 똥 싸놓은 걸 왜 똥을 들고 왜 제안하냐고. 그 이면에 있어 알기 어려웠던 과거의 시간의 위기를 가시화함으로써 우리 주변과 삶을 다시금 바라보기를 제안한다. 이게 2번 나왔죠. 제안이 2번 나왔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흐물흐물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체제, 제도, 관계, 권력과 같은 견고한 대상의 모습을 담은 한국 정치 풍경 섹션과 무너져서 안 되는 생태계의 모습을 투영한 플라스틱 생태계 섹션 2공간을 소개한다. 하나의 주제이지만 섹션마다 이야기하는 현상은 다르다. 작가는 자신을 둘러싼 일상의 풍경이자 복잡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대형 회화 작품으로 선보이고 관객을 자신의 지금 여기로 편입시켜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과 시선을 공유한다. 방정아는 흐물흐물을 통해 주변에 존재하는 위기의식과 드러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라고 말을 건넨다. 그리고 여러 회화 작품에서 흐물흐물 함의한 다양한 관점과 개인과 거대한 권력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기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일상 이미지를 사용하지만 일상을 보여주려 하지 않는 권력, 복숭아와 배, 시장 상인의 거대한 권력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상적 소재를 이용을 했는데 뭐 이렇게 딱 붙는 느낌이 아니야. 그리고 저는 이 설치 작업 보면서 그걸 느꼈어. 그러니까 항상 보면 옛날에 그 써니킴 작가인가? 또 그래 회화 작가, 써니킴 작가도 그랬고 김을 작가도 그랬는데 꼭 회화 작가들이 보면은 이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를 하잖아요. 그럼 꼭 설치를 해요. 꼭 설치 작업 하나씩 만들어. 근데 그 설치 작업이 너무 후집니다. 너무 후져. 써니킴 때도 그랬고 지금 이것도 보면
그 설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불안함이 있나 봐요. 순서 그림을 그러니까 그림만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막 뭔가 막 이런 거 막 만들면서 되도 않는 막 이런 걸 만드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 퀄리티 봐요 이거. 나무 그냥 대충 짜가지고. 회화 작가들 보면은 꼭 뭔가 공간을 채우려는 그런 뭔가 압박이 있나 봐요. 해본 적은 없고 불안은 하니까 설치라도 해보자 이거일 텐데 국현에서 요청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국현에서는 뭐 이렇게 따로 요청을 안 하겠죠. 자기가 돈 주고 뭐 끝이지 뭐 국현에서 굳이 요청하겠어요. 외화 작가들이 꼭 그런 어떤 부담감을 갖나 봐. 옛날에 또 누굽니까? 백현진 작가도 그랬고. 그러니까 설치들이 되게 너무 퀄리티가 후져요. 기본적인 어떤 회화에서 설치로 나가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 메커니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저렇게 그냥 대충 저거를 그냥 그림에서 보던 회화적 방식으로 또 똑같이 이제 그렇게 구현하는 거야. 정말 안 좋은 방식으로. 회화 작가들, 회화만 하는 작가들이 안 좋은 점이 이거예요. 차라리 아예 설치에 힘을 쓰던지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면 차라리 좋다. 그러니까 그런 좀 영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림 많이 채우면 안 돼요? 돼요. 차라리 그림을 많이 채우던가 이렇게 공중에다가 그냥 그림만 걸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맞고 떼내고 그냥 공중에 그냥 이렇게 월기설기 공중에 매다는 방식으로 그냥 그림을 걸어도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왜 부담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큰 공간, 거대한 공간에서 전시를 해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큰 공간에서 전시할 수 있는 게 역량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그나마 설치라던가 미디어는 크기를 조금 키우거나 아니면 그 영상 크기를 키워버리면 돼. 그러면은 뭐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는 오히려 조형 작품은 조그만한 게 이제 공간 하나에 들어가 있어도 공간을 싹 채우는 느낌이 있거든. 근데 회화는 그런 게 좀 힘들지. 다매체로 작업하는 작가들에 비해 회화라는 매체가 뭔가 올드한 것도 있고 그런 느낌과 대접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쭉 봤을 때 보면 어떠세요? 이게 저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디어 아트, 뭐 설치, 영상, 그다음 회화 작가까지 전시 자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낫다. 작년에 진짜 역대급 최악이었고 좀 개인적으로 역대 최악이었던 것 같고 그래도 좀 실망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김상진 작가 같은 경우에는 좀 다시 보면 아웃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작품 자체에 뽑아져 나온 이런 게 뭐 나쁘진 않아요. 뭐 꽉 차 있는 느낌도 있고 뭔가 되게 1차원적이긴 한데 뭐 하려는 무슨 말인지 의도도 뭐 대충은 알 것 같고 뭐 시대정신 이런 것도 뭐 있기도 하는 것 같고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뻔하다. 그래 맞아요. 뻔해. 그러니까 1차원적이라고 얘기한 것도 너무 해석이 쉬워. 네, 그래서 이거구나. 어떻게 보면 근데 대중들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거는 사람들은 쉬운 걸 좋아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거. 조금만 뭔가 힌트만 주면 이거 알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였구나. 막 머리 안 써도 되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거에 부합해. 거의 1대1로 해석이 돼서 그 이상의 가능성은 안 보이는. 저도 그런 게 좋아요. 금방 질리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수준의 작가면 우리나라에는 널리고 널렸어요. 굳이 이 사람을 올해 작가 후보로 올릴 이유가 없다고. 오민 작가도 보면은 힘을 너무 뺐다. 아까는 이제 그냥 대충 얘기했지만 느낌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 자체로 이 작품 하나 자체로는 아무 느낌이 없어. 그냥 그 공간 안에 있는 느낌? 시공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거기에서 받아들여지는 뭔가 뭐 미학적, 뭐 예술적 뭐 그런 쾌감? 뭐 이런 게 없어요. 제일 힘 빼고 해서 되게 그나마 나은 것 같긴 해. 제 방송을 들었는가. 너무 힘 좀 주지 말라고 내가 맨날 막 올해 작가상 할 때 작년에도 그랬나? 너무 힘을 준다고. 너무 힘을 준다. 그냥 기회는 왔다 싶어가지고 그냥 후보만 되면은 그냥 막 5만 씨 내 모든 걸 다 쏟아 부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오민 작가는 일반인들이 보면 예술병 걸렸다는 얘기하기도 좋을 것 같다. 뭔가 있는 척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내용이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뭐 그런 내용이 없어. 그 다음 최찬숙 작가는 내가 이번에 뽑은 작가예요. 미국에서도 그 라즈베리라 그러나? 그 골든글러브인가 하기 전에 뭐 그 라즈베리 하잖아요. 최악의 뭐 배우, 최악의 영화 뽑잖아. 저도 이제 하나씩 뽑으면 최악은 이제 이 최찬숙 작가.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총체적 난국.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너무 힘을 준다에 부합하는 작가죠. 똥꼬에 너무 힘을 줘가지고
진짜 오만 뭐 똥과 설사 막 숙변까지 다 나온 느낌이야. 그나마 60호는 그래도 좀 낫다. 60호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도 제일 아닌 것 같다. 올해 최악의 작가상. 그러니까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뭔가 막 너무 많이 힘준 그런 예술들은 좋은 예술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라리 오민 작가랑 최찬숙 작가가 거의 극과 극이거든요. 지금 뽑아낸 그 작품이 똑같은 영상 작업인데 오민 작가는 정말 오만 힘을 다 뺐어요. 그냥 작품 하나만 딱 한 거야. 그냥 모든 걸 다 빼고 그냥 전시 구성을 다 빼고 하나만 딱 하고. 근데 최찬숙 작가는 그냥 오만 그냥 온갖 힘을 다 줘가지고 그냥 만든 음악 영화도 모두 공감해서 상 주고 그래도 납득이 되는데 미술은 납득 안 되게 상 주고 그런다. 뭐 후보부터가 별로 납득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노력상? 노력 안 하는 작가가 어디 있어. 뭔가 힘을 좀 덜고 덜어야 되는데 그래야 또 좋은 게 나와요. 이 보면은 막 영어로 막 번역도 해놓고 이것만 봐도 숨 막히잖아요. 이게 모자란 것보단 과함이 낫는데 너무 과하면 그러니까 덜어낸 것만 못하다. 오민 작가는 모자란 느낌은 아니야. 그래도 자기 작업 중 하나의 작품을 한 느낌이긴 해요. 근데 저기에서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어떻게든 다른 작품들이 조금 더 붙어서 그 자기 전시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수반이 되지 않으면 오민 작가는 저 작품 하나만으로는 설득력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다른 작품이 붙어있으면 힘이 좀 딱 살 느낌? 그런 것 같아요. 방정아 작가는 오랜만에 회화 작가 나와서 되게 좋아했는데 별로 눈길이 안 가. 뭐 일상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뭐 설명을 한 거 보면은 뭐 일상에 뭐 제안을 하고 계속 제안하시잖아요. 뭐 플라스틱 생태계, 뭐 정치 풍경 뭐 이러면서 약간 민중 작가 스타일의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오랜만이어서 좋아하는데 너무 뻔했다. 오민 작가는 큰 상 한번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토마치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서 그런가. 아, 에르메스 미술상 받았죠? 오민 작가가. 재작년인가? 방정아 작가님도 저 정도 작가님은 되게 많지 않나 하는 느낌.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진 않아. 올해 작가상에 나올 만한 특별한 작가인가? 올해 그 어떤 작가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 정도 하는 작가 너무 넘치는데? 왜 굳이 이 작가가 나왔지? 무슨 활동을 했길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상 그리는 작가가 얼마나 많은데. 뭐 권력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체제 관계 이런 얘기하는 작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굳이 이 작가일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 사람 말고 다른 뭔가 특별함이 있나? 없어. 난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한 말이지만. 작가들 영상 보면 상처받겠네요. 이 사람들은 크리틱으로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 들어봐야 뭐 상처고 나발이고 받지도 않아요. 크리틱 뭐 어디 뭐 해외 나가고 뭐 막 비평받는 사람들인데 이런 거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해. 이런 사람들은. 군이 편되면 솔직히 그 우리나라 어느 작가랑 컨택을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겠어요. 그 스타일의 어떤 그런 게.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 뭐 그런 어떤 뭐 담론 뭐 이런 거의 없지 요새는. 아까도 말했듯이 뭐 최찬숙 작가 같은 경우는 무슨 이주 뭐 데이터 뭐 채굴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 얼마나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현대 시대에서 그 뭐 새로운 얘기라던가 되게 아방가르드한 이런 얘기를 하는 작가도 없죠. 근데 왜 굳이 저런 작가들이냐? 동시대에서 왜 저런 작가들이냐 이거지. 아닌데 저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안 하는 게 나는 더 세련된 느낌이라고 봐. 요새는 오히려. 그럼 그 다음 세대는 뭘까? 뭐 메타버스. 오히려 나는 그 바깥에 있는 멀티버스 무슨 전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써가지고 막 다녀. 야 오히려 저거를 그냥 올해 작가로 하지 왜? 뭐 저게 완전히 아방가르드인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안에 올해 작가상 하시는 분들보다 더 아방가르드한데? 그냥 막 쓰고 막 관객 참여형으로 막 해가지고 무슨 뭐 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지금 쟤 누굽니까? 전준호 문경원 전준호 작가가 지금 뭐 이제 프로젝트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얘네들도 하는 말이 아직도 이 얘기하고 앉아있어. 얘네들과 지금 똑같은 얘기해요. 그 누구나 최찬숙이랑 똑같은 얘기하고 앉아있어. 대성동 자유의 마을 뭐 이러면서 이런 거 막 땅 뭐 여기 무슨 이거 뭐 설치 뭐 해가지고 뭐 뭔가 막 데이터 뭐 무슨 뭐 이지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이런 막 SF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의 그런 막 영상들 있잖아요. 자기가 만든 영상.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이런 막 씨발 이런 영상을 만들고 앉아 있어. 이런 거 막 브릿지 넣고 막 얘네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약간 좀 비슷해. 그래서 나는 이거 진짜 설마 이거 최찬숙이 지금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근데 오민 작가밖에 없긴 하다. 그죠? 제일 뭐 잘했던 거. 오민 제발 오민. 어때요? 여러분들은?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이상하다. 여러분들이 뽑는 한번 볼 때 오민 작품 뭐지 했는데 그나마 가장 예술적이다. 오민? 뭐 오민은 압도적인데? 오민은 너무 좋았다기보다 오민은 다른 작품도 궁금해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 다 채널에서 뽑은 올해 작가상은 오민 작가님이십니다. 축하합니다. 오민 작가님 화이팅. 최악은 누구냐? 국현. 최악은 국현이다. 아 국현. 최악은 심사위원. 국현. 아, 비트코인 떨어져서 열받아. 최찬숙 작가. 감히 네가 채굴을 얘기해? 땅이나 파 이런 느낌. 코인러들한테 이제 극딜을 당할 수 있다. 최찬숙 작가 몸 조심해라. 저는 최찬숙 작가. 아 최찬숙 원탑. 보지도 않았다고. 최찬숙 작가가 단어 프라이즈. 다즈베리. 올해 작가상이 한국미술에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이렇게 객관성 없고 말 많은 걸 계속 해야 하나 싶은데 일단은 뭐 다양성이죠. 다양성이고 그리고 어디서 뭐 어제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제도권 작가들이 있으니까 그 작가들이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만 되는 걸로 이제 뭐 한다면 그러면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비싼 작가 뭐 잘 팔리는 작가가 좋은 작가인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이제 미술관에서 하는 또 역할이기도 하고 하니까 필요는 하죠 당연히. 근데 작가 선정이 조금 너무 저는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작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쪽 제도권 작가 쪽에서도 그렇게 좋은 작가들이 많지가 않다. 큐레이터, 심사위원, 뭐 미술관장 얘들이 듣고 싶은 작업을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야 뽑히니까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죠. 그런 걸 좀 더 할피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